잭슨홀 미팅 전에 한국에서 먼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했죠. 이제 원래 기본 단위 0.25%씩 금리는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네. 금리를 올릴 때는 왜 올리는지 아세요, 두 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시중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일반의 시중은행에 공급할 수 있는 통화량이 많이 증가가 돼요, 은행에. 네. 그러면 또 시중은행들은 더 낮은 금리로 개인들에게 많이 대출을 해주죠. 네.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여러 가지 개인 신용대출, 네. 자영업대출. 그런 면에서 돈이 많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럼 거꾸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가장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지금 물가가 그야말로 그 어머님들 시장 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그 활동 지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2019년도부터 금리를 낮추고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포커스를 잡았는데 네. 이게 예상과는 거꾸로 너무 그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화랑기예요. 기업 실적들이 좋고 반면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20, 30대 젊은 MZ 세대들 상당히 많이 갈수록 빈곤해졌습니다. 네. 창업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자영업자들 특히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장사 안 되거든요. 네. 먹고 살기가 정말 막막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거꾸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너무 극단화시켜놨어요. 네. 부자들은 오히려 더 싼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조달해서 맞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더 큰 캐피탈 게인을 얻어가는 반면에 수많은 서민층들은 지금 가난에 사실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좀 거꾸로 이제 올리면서 시장의 물가 안정을 잡겠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 효과가 부동산 가격에는 사실 그렇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학 언론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일반 이론적인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금리를 계속 단계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만 조율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은 턱없이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지금 해소 못하면서 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 기름을 또 부은 격이 뭐냐면 이번 정부는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26번째인지 7번째인지 강한 부동산 규제를 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질 않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많고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저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결정들을 해야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관련 업계 또 시장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들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많은 또 산업들이 또 재편이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또 발빠른 투자자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그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업종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시중은행이 은행주들이 항상 금리가 오를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은행과 유사한 보험사들, 네. 보험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고객 예탁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 돈을 항상 보험사들은 운용을 하고 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에 대한 주가도 강한 상승세로 가고요. 네. 또 반면에 증권업종은 금리가 오르면 수혜주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돈들이 은행에 그 이자를 그 받기 위해서 은행에 다 몰리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위축돼요. 그래서 기업 투자에 증권사에 지금에서 고객들이 많이 돈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권업종은 오히려 거꾸로 그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금리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뭐 10억 이상의 뭐 그 대출이 안 되고 네. 10억 이상의 거기 그 뭐지 10억 이상의 대출 아파트를 규제. 살았네. 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은 사실상 더 이제 자기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렇게 부동산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들은 현금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 양극화가 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잡히지가 않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오름과 떨어짐은 크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큰 항공모함이 유턴하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급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하고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일 모레 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 몇 년 뒤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만큼 크게 유턴하는 항공모함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상승세는 아직도 저는 계속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참 안타깝게도 20, 30대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